안녕하세요, 알파개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내내 계좌에 빨간불 하나 없이 파란불만 보신 적 있으시죠? 단타 매매를 하다 보면 하루 벌면 하루 잃고 어쩔 때는 본전만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날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9개월, 약 270일 동안 단 하루도 손실 없이 8억 원을 벌어들인 트레이더 임마누엘입니다. I've made a little bit less than $500,000 over the last 9 months day trading stocks. This is my personal Schwab brokerage account, and I'm going to show you how to use the only 2 indicators I have ever used in my trading career. 계좌가 매일 300만 원씩 늘어나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쓴 도구입니다. 여러분 차트에도 이미 깔려있는 이동평균선 딱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자신의 실시간 계좌와 9개월치 수익 데이터를 유튜브 생방송에서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조작이 불가능한 팩트로 직접 증명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차트와 임마누엘의 차트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그가 쓴 이평선 2개의 정확한 설정값과 높은 승률을 만든 매수, 매도 타이밍의 비밀, 오늘 그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의 기초 지식 및 매매법 등 보조지표 활용법을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전 트레이딩 기초 강의도 무료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번갈아 나타나고 있죠. 하락 추세를 보면 중간에는 가격이 잠깐 올라오는 되돌림 구간이 나옵니다. 만약 이런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했는데 순간적으로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다시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잠깐 눌림목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면 잠깐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지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결국 계좌는 플러스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단기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큰 방향에 포지션을 맞추는 것이 트레이딩의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임마누엘도 이 원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추세를 보지 않고 매매하는 건 눈을 감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그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매매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임마누엘은 자신의 유튜브에 계좌 흐름과 매매 과정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도구는 딱 2개의 이동평균선 뿐입니다. 복잡한 보조지표나 AI 알고리즘 없이도 이 단순한 선 2개로 추세를 읽고 타점을 잡아낸 겁니다. 그의 원리를 지금부터 차트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이 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트레이딩뷰 지표 메뉴에서 SMA를 입력해 단순 이동평균선을 추가하고 색상과 굵기를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은 캔들에서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중에서 종가로 계산됩니다. 10일 이동평균선이면 최근 10개 캔들의 종가를 더해서 10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산된 값이 50이면 그 자리에 점이 찍힙니다. 다음날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면 가장 오래된 종가는 빠지고 새 종가가 들어와서 다시 계산됩니다. 이 점들이 이어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서 종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가는 하루 동안 매수자와 매도자가 치열하게 싸운 끝에 서로 합의한 최종 가격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시장이 하루를 마무리한 결과만 기록되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판단이 누적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 이 선이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선이 위로 기울면 평균 가격이 계속 높아진다는 뜻이니 상승 추세고 아래로 기울면 평균 가격이 낮아진다는 뜻이니 하락 추세로 보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는데 추세 판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빼면 1년 거래일이 대략 200일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200일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 해 동안 어떤 가격대에서 사고 팔았는지를 한 줄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기준선인 셈이죠. 코인 시장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거래되지만 많은 코인 트레이더 역시 200일선을 주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의미 있는 기준선이라는 건 결국 많은 사람이 의식하고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는 200일선으로 시간봉이나 분봉에서는 해당 시간의 200기간선으로 활용합니다. 타임프레임이 달라도 많은 트레이더가 공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흐름을 판단할 때 여전히 강력한 기준점 역할을 해줍니다. 200일선을 보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선이 위로 향하고 가격이 그 위에서 움직이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반대로 선이 아래로 향하고 가격이 그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로 보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최소한 무리한 매수는 피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은 이 단순한 원칙을 그대로 매매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포지션을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승률이 높은 매매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200일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던 200일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꺾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장면을 상승 추세의 끝, 하락 추세의 신호로 봅니다. 이후 가격이 200일선 근처까지 반등하지만 음봉으로 그 아래에서 마감되는 캔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 캔들이 매도 진입 신호입니다. 200일선도 아래를 향하고 종가도 그 아래에서 마감된다면 추세에 순응하는 진입이 되는 거죠. 수익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일부만 먼저 익절해서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렇게 비중을 줄이면 설령 이후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심리적으로 훨씬 편한 상태에서 남은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차트를 더 진행시켜보면 가격이 반등하여 200일선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음봉에 매도 포지션에 재진입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하락 시 다시 또 익절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잠깐 200일선 위로 올라서면 추세가 바뀌었다고 착각하고 서둘러 매수하는 겁니다. 하지만 200일선 자체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이건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일 뿐입니다. 선이 아래를 향하는 한 위로 튀는 움직임은 기회가 아니라 함정입니다. 반대로 200일선이 우상향한다면 가격이 잠깐 선 아래로 내려와도 섣불리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지면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 방향에 맞춰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다음은 진입 이후 가장 중요한 단계인 익절 타이밍을 알아보겠습니다. 캔들이 200일선을 강하게 아래로 이탈하면 상승 흐름이 약해지는 신호로 봅니다. 살짝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몸통이 분명한 음봉으로 종가가 선 아래에서 마감돼야 합니다. 장대 음봉으로 나온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 아니라 시장의 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만 깨자마자 바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하향 돌파 직후엔 되돌림 반등이 자주 나오고 가격이 다시 200일선 쪽을 테스트하러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타이밍은 가격이 200일선 부근까지 반등했다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는 순간입니다. 지지선이었던 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이걸 못 넘고 밀린다면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최고점도 최저점도 아닙니다. 이미 꺾인 뒤에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고 이미 시작된 뒤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는 겁니다.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 수 있다면 수익은 가장 크겠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변곡점은 차트가 다 지나간 뒤에야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추세 방향이 확인된 이후 그 흐름에 올라타는 매매입니다. 뛰어난 고수 트레이더들도 바닥이나 천장에서 매매하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건 지금과 같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이처럼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 아직 어렵거나 하루 종일 시장을 확인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진입부터 청산까지 자동으로 운영되는 매매봇도 준비했습니다. 자동 매매봇이 어떤 조건에서 진입과 청산을 실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200일선 하나만 보고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지면 가격과 200일선 사이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데 이 상태에서 조정이 오면 가격이 생각보다 깊게 빠집니다. 장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지만 조정 시 단기 체감 손실이 크게 느껴지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200일선 하나로는 큰 흐름은 잡아도 세밀한 진입과 청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21선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200일선이 시장 전체 방향을 보여준다면 21선은 지금 가격이 어디에서 숨을 고르고 어디에서 다시 움직이는지 단기 파동을 잡아주는 선입니다. 큰 흐름은 200일선으로 고정하고 실제 타이밍은 21선으로 정교하게 잡는 구조입니다. 차트의 두 선을 같이 띄워보면 평소엔 간격이 꽤 벌어져 있습니다. 이 공백이 불안해서 60일선이나 100일선을 더 추가하는 분들이 많은데 임마누엘은 딱 두 개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선을 늘릴수록 노이즈만 커지고 추세 판단은 오히려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일선이 하락 중인 상태에서 21선이 가까워지다가 가격이 다시 힘을 잃고 21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건 장기 하락과 단기 약세가 맞물리는 핵심 매도 타점입니다. 이후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또한 하락 추세 가운데서 나오는 21선 상향 돌파는 대부분 가짜 신호입니다. 하락을 이어가기 전에 나오는 단기 반등에 불과한 노이즈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가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힘을 잃고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다른 차트를 보시면 200일선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한동안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방향을 위쪽으로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은 전부 배제하고 매수 타점만 찾아야 하는 구간으로 바뀌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두 경우 모두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200일선의 방향입니다. 200일선의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 튀는 단기 돌파는 전부 가짜 신호로 보고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은 21선이 200일선 쪽으로 가까워지며 두 선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자리입니다. 임마누엘은 이걸 스키즈 구간이라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압축되며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처럼 두 선이 점점 가까워진 뒤 캔들이 21선을 이탈하면서 200일선의 방향과 같은 곳으로 강하게 터지는 순간에 진입하는 스퀴즈 매매를 핵심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스퀴즈라는 이름처럼 시장의 힘이 한 곳에 압축됐다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분출되는 순간을 노리는 방식이죠. 이 전략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200일선의 방향과 돌파 방향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둘째, 수렴이 완성되기 전에 나온 돌파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선이 충분히 가까워지지도 않았는데 장대 캔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경우 이건 에너지가 덜 쌓인 상태라 대부분 가짜 신호입니다. 셋째, 타임프레임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1시간봉 이상의 긴 시간대 차트는 시장의 큰 자금이 만들어낸 움직임이기 때문에 돌파 신호의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5분봉 이하 초단기 차트는 노이즈가 많아 수렴이 깔끔하지 않고 돌파도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금까지 200일선의 방향에 맞춰 상승과 하락 구간에서 활용하는 스퀴즈 플레이 매매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박스권, 즉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간이야말로 추세 매매하는 트레이더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200일선과 21선이 동시에 방향을 잃고 옆으로 나란히 움직이면 가격은 두 선을 위아래로 계속 가로지르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짧은 시간에 반복됩니다. 이건 방향이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시장이 완전히 횡보에 들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리하게 진입해서 매매하려고 하면 계좌가 서서히 녹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예 매매하지 않고 명확한 추세가 다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둘째, 박스권 단타 매매입니다. 박스 위쪽에서 매도, 아래쪽에서 매수로 짧게 수익을 쌓는 방식입니다. 스퀴즈 매매와 반대로 박스권 단타는 4시간봉이나 2시간봉처럼 비교적 긴 시간대 차트에서는 경계가 애매하니 5분봉이나 15분봉처럼 짧은 차트로 내려가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횡보 구간이라도 5분봉 단기 차트로 보면 위아래 파동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사주고 위에서는 팔아주는 단타 매매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박스권은 단순히 단타 매매에 활용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다음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을 보여주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박스 상단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가격이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와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위에서 버티는 캔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횡보가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돌파 이후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눌림 없이 그대로 쭉 이어지거나 한 번 더 상단 근처까지 내려와 이평선이나 박스권 지지를 확인한 뒤 다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둘 다 박스가 끝나고 새로운 방향이 열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첫 매수에 들어가고 가격이 다시 내려오지만 상단 위에서 버티며 지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매수를 가져가는 구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미 추세가 위로 열렸기 때문에 이후 자연스럽게 상승이 이어지면서 큰 수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운 임마누엘 매매법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직접 테스트해 보니 딱 맞는 보조지표 하나만 더하면 승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이 가진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가 만든 알파 플로우 지표와 함께 사용합니다. 알파 플로우 지표를 차트에 추가하면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이 선은 시장을 움직이는 큰손, 즉 대형 기관이나 고래 투자자의 매매 흔적을 시각화한 지표입니다. 이들이 매매 흔적을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엄청난 자금을 움직이는 대량 매매의 주체들의 움직임은 거래량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량 매매가 있었던 수급 흐름과 평균 단가를 파악하고 추세가 바뀔 만한 지점을 자동으로 잡아 표시해줍니다. 따라서 지금 세력이 어디서 물량을 모으고 또 어디서 팔아치우는지 직관적인 선으로 표현해주는 세력 레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일선과 21일선이 시장의 방향을 보여준다면 알파 플로우는 그 흐름 안에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임마누엘의 매매법과 결합하면 시장의 방향에 맞는 매우 정교한 매매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추세만 따라가는 매매를 넘어 세력의 편에 서서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200일선이 우하향 중입니다. 가격이 잠깐 200일선 위로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200일선과 20일선을 동시에 뚫고 내려갑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아니라 하락이 계속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알파플로우의 핵심 지지선까지 가격이 완전히 무너진 게 확인됩니다. 세력이 매수 물량을 정리했거나 방향을 하락으로 돌렸다는 뜻입니다. 캔들이 이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뚫고 내려가는 시점에 매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200일선 위쪽에 잡습니다. 이 선을 다시 넘으면 하락 시나리오가 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예상대로 강하게 떨어집니다. 21선이 완전히 꺾여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매도세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랫골이 긴 음봉이 3번 연속 나옵니다. 저점 근처에서 매수세가 슬쩍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1선이 아직 아래를 향하고 가격도 뚫지 못한 상황이니 추세 전환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량 익절이 아니라 일부만 챙기고 다음 캔들을 지켜봅니다. 이후 강한 장대 양봉이 뜨면서 매도세가 힘을 잃고 주도권이 매수로 넘어간 게 확인되어 이때 남은 포지션을 전부 익절합니다. 가격이 반등하며 또 장대 양봉이 뜨고 200일선까지 강하게 뚫습니다. 여기서 다들 추세 전환을 기대하며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지만 이건 가짜 돌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00일선이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고 20일선도 아직 수렴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압축되기 전에 튀어나온 돌파라서 힘이 오래가지 못하고 곧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제 변화가 보입니다. 200일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수평에 가까워지고 21일선도 200일선에 가까워지며 수렴 구간에 들어섭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튀어나갈 준비를 끝낸 신호입니다. 여기에 알파플로우 상단선, 세력 매물대 상단에서도 가격이 지지받는 게 확인됩니다. 세력이 이 아래에서 매집을 시작했다는 근거지만 200일선이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으니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릴 신호는 두 가지. 21선이 200일선을 힘있게 뚫는 것과 200일선이 명확히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살짝 빠지는 조정이 들어오지만 이건 진짜 상승전 준비 단계입니다. 21선이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알파플로우 상단 지지선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받쳐줍니다. 세력이 이 가격대를 방어 구간으로 보고 추가 매집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일선이 완전히 우상향으로 돌아섭니다. 200일선 우상향, 21선 지지, 알파플로우 지지, 그리고 양봉 종가가 이 세 선을 모두 돌파하는 시점,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이 양봉의 종가에서 매수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200일선을 다시 뚫고 내려가는 자리인 장기 추세가 무너지는 지점으로 잡습니다. 매수 이후 강한 상승이 시작되지만 일시적인 조정은 늘 나옵니다. 이번에도 가격이 빠지다가 21선 부근에서 반등합니다. 단기 매수세와 세력의 매집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조정에 불안해서 너무 빨리 익절하는 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초보자들이 여기서 서둘러 팔지만 실제로는 이 자리가 2차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차트에 또 하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보다 훨씬 두꺼운 알파플로우 지표선이 새로 등장합니다. 두꺼운 선은 시장에 들어온 자금 규모가 커졌다는 뜻으로 단타가 아니라 기간급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선은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기 힘든 강력한 지지선이 됩니다. 200일선 우상향, 21선 지지, 두꺼운 알파플로우 선까지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2차 상승 파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조정에 흔들리지 말고 핵심 지지선이 완전히 깨지기 전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상대로 캔들이 알파플로우 선에 닿자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세력 자금이 한 번에 유입되며 상승이 가속화되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동안 상단에 새로운 알파플로우 선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단선을 아래로 뚫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단순 조정이 아니라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며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캔들이 21선까지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서 단기 추세와 세력의 지지선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시장이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은 매수 포지션을 전부 익절해서 수익을 확정합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이동평균선 매매법과 신개념의 알파플로우 지표를 결합한 매매법까지 모두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알파플로우 지표와 알파플로우 지표 사용법 설명서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알파플로우 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 신청 이후에 댓글에 알파플로우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지표명에 알파 플로우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지표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드린 알파 플로우 지표는 평생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고래를 꿈꾸는 알파개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